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탄도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잠깐 다녀왔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 동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지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저의 지인들하고 대화를 해본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급격하게 이 일본하고 굉장히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 지인들만 봐도, 제 지인들은 이렇게 이제 물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 혹은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외대, 외고,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외대를 나온 친구들도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예전에 일본이 한 20년 전에서 한 30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한 10여 년 됐죠. 이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떠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살기 굉장히 쉽지가 않다. 좀 어렵다. 라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뛰러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이 베트남 실정에 맞춰서 렌트카나 혹은 기사나 이렇게 다니지만, 저도 한국을 가면은 이제 지하철이 아무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것을 잘 안 뛰어다니게 돼요. 사실 여기는 이제 집 앞에서 차 타고 목적지까지 차에서 내리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은 제가 지하철을 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뛰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뛰어가게 되는 거죠. 베트남 친구들이 그래요. 외적인 것만 봐서 한국은 돈도 많고 잘 사는 나라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시집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인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물론 베트남 친구들이 이제 한국을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한국인으로서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라는 걸 했었어요. 장사나 사업, 크게 얘기하면 사업이죠. 굴곡이 있었습니다. 잘 됐을 때도 있었고 안 됐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장사 혹은 사업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안 다닌 건 아니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사업과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와 이게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사업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거고,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제 지인들이나 혹은 제 후배들을 보면은 한 번씩 물어봐요. 내 친구들이나 내 동생들,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쪽에 친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 외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안전하게 공무원을 해라, 혹은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 되라, 의사 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이제 19살, 20살 이 정도 되는 동생들도 있는데, 조카뻘이죠.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제가 항상 얘기해준 건,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부모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경험이 당연히 있고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저는 지금 이제 베트남에만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봐도 베트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만화를 그린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래머가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의 조카나 동생들을 같이 만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혹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땐 연예인, 뭐 영화배우, 혹은 뭐 축구선수, 게이머, 이런 것들이 꿈이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가, 혹은 뭐 검사, 판사, 외교관, 뭐 의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실제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처음에는 잘 안 트는데 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거를 빨리 찾으면 좋아요.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빨리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취준생들을 보면은 그냥 연봉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초봉이 가장 높은 뭐 이런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폴도 갔었는데 싱가폴도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싱가폴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싱가폴을 보니까 싱가폴하고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싱가폴은 굉장히 생산적이에요, 공무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과제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하위 뭐 10%에서 뭐 15%, 뭐 18%, 뭐 이렇게까지는 제적을 시킵니다, 자르거나.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전한 경우는 아니에요. 안전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제목을 보면 19살부터 33살까지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일단 저보다 어리고 이제 제가 34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조금이라도 경험이 더 있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뭐 빌 게이츠, 뭐 잡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의지와 맞게끔 행동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가 조금 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거지, 대부분 뭐 저희들이 한 20, 30대까지는 정해진 시간 똑같잖아요. 부모들이 공무원을 해라, 좋은 대학교를 가라, 뭐 대기업 들어가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다 겪어봤고, 우리한테의 이 시작하는 이 시기는요, 대학교까지는 다 밥 떠먹여주고 다 똥 치워주고 해요, 부모님들이. 대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먼저 치고 달려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만 오히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요 세 개가 진짜 맞물리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부동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까지 평생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모르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려면은 찾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해봐요. 이것저것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 다음 다시 또 진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봤을 때 내가 뭘 잘하는 거 같냐, 내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뭐 교민 잡지를 보거나 뭔가 잡지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쭉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시계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저도 모르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손이 가는 그곳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방송,
혹은 뭐 TV나 유튜브나 내가 좋아하는 뭔가 방송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와 내가 거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고 보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물론 본인의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여행이나 이런 거를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호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내를 호주에서 만났어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는 현금으로 딱 1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돈이 개인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왜냐? 사실 100만 원이 얼만큼의 호주에서의 얼만큼의 값어치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의 그렇게 호주에 100만 원 들고 갔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간 겁니다. 근데 1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1년을 거기서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트남에 왔는데 제가 호주에서 느꼈었던 것들은 여유가 있어요. 호주나 베트남이나 둘 다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여유예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자기가 할 일 끝나고 나서는 가족들과 뭐 식사도 하면서 뭔가 바람도 쐬고 공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느낌인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몸이 편하고 릴렉스한 뭐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여유예요. 두 가지의 여유가 다른데 한국은 저도 옛날에 한국 살았을 땐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이 여유가 없었던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자체가 시스템이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고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이기에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살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일단 숨이 막혀요. 숨이. 베트남에서 보면요, 한국을 떠나서 여기 있는 대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때랑 지금이랑 다르게 지금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베트남어를 조금만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나 혹은 뭐 회사를 다닐 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베트남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나라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얘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죠. 너가. 남이 뭔가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걸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고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 알고 뭐가 힘든지 알고 뭐가 아픈지 알기 때문에 안전한 걸 택하라고 하는 것 뿐이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이왕 한번 사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아직 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와 결혼 안 하고 나서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더욱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이 더 있으니까. 아직 결혼 전이시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